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일 충격 중에 하나는요. 제가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요. 우리는 지난 한 30년 동안에 산업체계가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산업체계를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서 만드는 그 산업체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러니까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산업체계 지각 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예요. 지난 30년 동안에. 이건 진보와 보수 정권을 떠나가지고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요. 제조업에다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들,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에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된다든가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죠. 이걸 지금 이 충격이 지금 세계 경제력의 위상을 그러니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이건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으니까 독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만 볼게요. 독일이요. 한국 수출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은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향을 제대로 궤도 수정을 이제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단적인 예를 독일의 경우로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MF 성장률 전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제일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냐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마이너스 했었어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23년도에 마이너스 0.3%, 작년에 마이너스 0.2%. 올해는 근데 IMF에서 0%로 전망을 해요. 독일조차도 그러니까요.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5년간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지금요. 독일이 지난 5년 동안에.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가 됐냐고요. 자, 독일 경제를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이 오늘 할 얘기를 또 못하니까요. 독일 경제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독일의 GDP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실업률은 유로존 평균보다 높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 가장 우리가 주력 산업이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 제조업의 상징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인데 독일 제조업체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중국 시장 점유율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됐었어요. 아니 18.7%로 떨어졌어요. 2019년에는 이게 한 거의 4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빠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독일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러니까는 밀려나는 거죠.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친환경, 그 다음에 특히 거기다가 뭐냐면 자율 주행으로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형 전기차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공유형 전기차로 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밀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관세가 또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독일이 그러니까 수출 비중, 전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요. 이게 195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폐허가 된 이후에 독일이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한 이제 5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년대 초가 되게 되면요. 13% 정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지금 중국 정도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하늘색 수치로 써놓은 게 이게 독일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1위를 했던 때입니다. 1위. 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
점유율은 10% 안팎으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러고 1위였었어요. 중국이 제대로 부상하기 전에. 부상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독일은 어쨌든 간에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1위 2위를 했었습니다. 1위 2위. 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중국이 1위로 올라오죠. 중국이 1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2위로 밀려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2010년도부터는 3위입니다.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중의 변화를 봐보세요. 비중의 변화를 봐보시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21년도부터는 아니 22년도부터는 7%가 무너집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7%가 무너져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6%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출비, 독일도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거든요.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유럽의 환자 취급받고 이렇게 했었잖아, 한때요. 그러다가 그걸 돌파하게 된 것이 수출로 유로화 도입하면서 수출로 그러니까는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 수출의 상징적인 산업이 제조업이고 제조업 중에서 특히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독일 GDP 한 6% 차지합니다. 한계 산업이요. 직접 고용한 자동차 취업자만 해도 한 80만 명 가까이 되고 그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일자리까지 수백만 개가 되죠. 독일 자동차는 3대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3대 자동차요. 뭐 폭스바겐, 벤츠, BMW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요. 이들이 2019년도에 정점을 찍고요. 1632만 대 정도로 정점을 찍고 나서 좀 쭉 미끄러져가지고 2024년까지 집계까지 들려가지고 1429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되게 이게 뭐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걸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지난 한 5년 동안에 독일 자동차가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 이겁니다. 폭스바겐 봐보세요. 폭스바겐 보게 되면 한 1100만 대 정도 이렇게 1년에 판매하다가 이게 거의 그러니까는 100만 대 이상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머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BMW는 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250만 대 정도에서 변함이 이렇게 정체를 하고 있죠. 정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이 이 제조업 플러스는 중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소위 말해서 제조업 플러스를 만드는 기술, 미래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거의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제조업에 이것을 그러니까 연결시켜는 이 제조업, 제가 이걸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거기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취약한 게 한국 제조업입니다. 한국 제조업이에요. 한국 제조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4월달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요. 한번 봐보세요. 이 1월달부터 4월달 동안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제외한 12대 주력 산업은 2011년도 수준이 회복이 안 돼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뭡니까요? 미국에서 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거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가 FTA가 공격적으로 진행된 게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인데 2011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분기점을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2011년까지는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수출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수출 주도 성장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높았었어요. 근데 2011년도부터는 수출의 성장 속도가 세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건 FTA는 많이 했는데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경쟁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산업 경쟁력의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 결과가 제조업 성장에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죠. 제조업 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2010년 20년간에 한 7.4%, 연평균 7.4% 성장하던 것이 한 3분의 1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 전체에서 그러니까 거의 30% 가깝게 차지하는 게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제조업의 성장 행진이 식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4월달 이 수출액이 3년 전에 94%에 불과합니다. 네? 3년 전에 94%에 불과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제 올 텐데 거기다가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중국의 이 제조업 플러스 충격입니다. 13대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22년에 92%면 안 되고요.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더 나가 2011년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 앞에서 한 거고요. 그럼 반도체만 봐보자고요. 반도체. 반도체도 22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보다도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됐어. 선박 수출액은 2011년에 40%도 안 됩니다. 요새 조선업 호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황의 실상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미래 성장 동력, 바이오 2차전지 3년 전에 비해서 80% 정도 안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작년도 그러니까는 영업이익, 실질 영업이익 116조 원이 2017년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봐보세요. 작년도에 56조 원이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67조 원보다도 거의 10조 원이 낮은 수준인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해요. 하는데 영업이익, 돈을 못 버니까는 영업이익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라고 먹고 했거든요. 최대라고. 네? 근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이게 저 밑에 연도가 되게 기간이 빠졌네요. 되게 편집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은 TSMC, 대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선수인 TSMC의 영업이익하고 파란색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한 겁니다. 두 개 기업의 합한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22년 이게 1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지금 올해 1분기죠. 했으니까요.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2년도까지는 비슷하게 서로가 엎치락치락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23년도부터는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리죠. 격차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 한 개의 기업이 버는 돈이 올해 1분기에 TSMC는 한 1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원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합쳐가지고 번 게 8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참담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징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통해서 버는 영업이익하고 TSMC가 버는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IF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도 전망치 나온 거 봤을 거예요. 대만한테 이제 그러니까 뒤처질 거라고. 반도체가 이 정도면요. 예? 나머지 산업들 지금 어떻겠습니까? 매출액.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 두 개를 합친 것도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TSMC 한 개 기업의 매출액을 축소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루기업 취급받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올해 들어와서 수출 신호가 11호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충격을 제가 얘기하려는 건데요. 비아디, 중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가는 비아디
자동차 판매량을 봐보세요. 최근에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로이터 통신에 보도가 난 건데 비아디가 2030년까지는 중국 외부에서 중국 밖에서 판매량의 절반을 그러니까는 판매할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2000년 전후에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고 일본을 제압하던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현대차하고 비아디의 성장 속도를 봐보세요. 성장은 우리가 매출액을 가지고 주로 보니까요. 1분기 기준입니다. 현대차 매출액이 파란색 선이고요. 비아디 매출액이 오렌지 색깔인데 3년 전을 100으로 놨을 때 3년 전을 100으로 놨을 때 성장 속도가 봐보세요. 3년 만에 비아디는 2.6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중국에 뭐 비아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와 비아디하고 수익 증가 속도를 봐보세요. 수익 증가 속도. 네? 파란색이 현대, 오렌지 색깔이 비아디입니다. 수익성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현대차가 지금 성장해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 거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따라서 따라잡고 있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기술면에 있어서는 아직 뒤처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비아디 여러분들 그 자동차 생산 그 현장에 를 동영상으로 쉽게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제가 틀지는 않겠는데 그거 보시게 되면은 로보타가 얼마나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다음에